안녕하세요.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나쁜 뉴스가 계속되는데도 주가가 오르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부장부서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20원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1월 CPI 앞두고 변동성 장세, 주가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8%, S&P 500 지수는 0.84%, 다우존스 지수는 1.06%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 이상 오르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쁜 뉴스가 계속되는데도 주가가 오르면 나쁜 뉴스가 계속되는데도 주가가 오르면 바닥 신호입니다. 아직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닌데 벌써 이런 말을 하냐?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97%까지 올라가 2%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장 초반 살짝 주춤했지만 막판 상승폭을 더 키우며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요즘같이 움직이는 비트코인은 무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달러가 1200원을 뚫다가 1900원으로 내려앉으며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7까지 갔다가 요즘 95 정도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실적이 메타 빼고는 빅테크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금리가 1.97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요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금리가 정점을 친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설레발을 칩니다. 그래도 일단 나쁜 뉴스인 금리의 상승이 나스닥의 상승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3월에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고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스닥이 빠지고 경기 민감주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가 백신과 함께 물러날 것이란 예상에서였죠. 그러나 예상은 틀렸습니다. 다시 나스닥이 올라갔죠. 아직 물가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일 한국 시간 10시 30분에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 발표가 분수령입니다. 만약 예상치인 7.3%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마도 연준의 급박한 긴축은 안 할 것이란 예상에 주가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오른다면 바닥일 수 있다. 서브 이슈입니다. 개미는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실패한다. 투자 수익 가로막는 복병 중 하나는 호르몬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래스카대에서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인류가 원시 사회였을 때 가장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와 산길에서 마주친 인간은 즉시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피가 심장으로 몰리면서 심폐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호랑이와 길가에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있다면 전쟁인데 전쟁도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오히려 전면적인 전쟁은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길가에서 죽고 사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들이 잘 안 하는 것이 바로 5% 오르면 바로 먹고 빠지고 20% 이상 빠지면 손절치지 않고 오를 때까지 지켜보다 방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손절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오를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직접 샀습니다. 일이 바빠서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난 후에 주식창을 열어보니 무려 내가 산 종목이 50%나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존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식 떨어진 것에 열이 받아 컴퓨터를 켜고 담배를 피러 간 사이 와이프가 주식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의도 없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들어와 주식창을 보니 이미 50%나 떨어진 주식은 내 포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시 사서 존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지 않을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사태가 오면 50%나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 증가해도 거래를 너무 빈번하게 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회전율이 많아지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른다고 따라갔다 고점 잡고 떨어지면 같은 시각에 다른 급등하는 주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에 고점 잡고 떨어진 주식을 처분하고 다시 급등주로 갈아탑니다. 하루에 이것 몇 번 하면 그냥 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미의 회전율이 높은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주식 투자를 대부분 못합니다. 여기서도 일반인보다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재무관리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르몬의 투자 편향이 아주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거래 빈도가 늘어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주식 투자를 대부분 못합니다. 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못할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경제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금융학자 등은 학문을 할 때 통계적인 엄정성을 추구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은 거의 수학입니다. 현대 경제학은 모델링을 할 때 미분, 적분 등이 들어가면서 웬만한 공대 뺨치게 수학을 활용합니다. 주식 차트를 보십시다. 지속적으로 빨간 분봉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삽니다. 지속적으로 파란 분봉 차트가 내려가고 있다면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고 주식을 처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식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중 케인즈만이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지만 경제학적인 논리로 된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한 것이 바로 주식은 미인 선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내가 봐서 좋은 주식이 아니라 남이 봐서 좋은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남이 생각에 동조해 따라가야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포대에서 포탄을 쏘아 올리거나 양궁에서 화살을 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식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악재가 나오면 급락하고요. 호재가 나오면 급등합니다. 갭상승, 갭하락입니다. L자로 꺾여 내려가거나 V자로 솟구치는 일은 자연현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 야구선수, 게임을 아주 잘하는 게이머, 수학, 물리학을 잘하는 경제학자, 금융공학자 아니면 공학도들은 자연의 물리법칙대로 차트가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고 예측해서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연에서 수렵을 하던 남자들이 이런 자연현상에 아주 익숙합니다. 남자들이 주식을 더 못하고 특히 젊을수록 더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경제신문에 나오는 지표가 대세 상승기에 20대 남자들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다는 것입니다. 20대 남성들이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대세 상승기에는 상향감이 넘치는 야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이요. 따라서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고 떨어지면 즉시 팔고 또다시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많고 손실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계층은 50대 여성입니다. 50대 여성은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기에 오르는 주가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 우량한 주식을 사서 묻어놓는 투자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뉴얼입니다. 리밸런싱, 말뚝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대세 상승이라는 것이죠. 대세 상승기에는 오르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 2.5% 떨어지면 10%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은 으로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오르면 평단가만 높아지고 수수료 나가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생각에 절대 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슬금슬금 빠지면서 옵니다. 2018년 10월,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보면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고점 대비 슬금슬금 빠지면서 5%에서 10% 빠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뜹니다. 그러니 리밸런싱은 미리 고점에 현금화를 시켜놓는 훌륭한 툴입니다. 말뚝박기는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비율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2.5% 하락 후 마이너스 3%가 떴다면 10%를 남겨놓고 90%를 전량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 또는 2.5% 또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는 것이 말뚝박기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이너스 3%가 떴어도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L자형으로 급락하지 않습니까? 자연현상과 반대로 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을 남겨놓고 전량 매도하여 좋은 주식을 세일할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시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에 다시 사면 되지 않습니까? V자 반등 리밸런싱은 마이너스 3%가 뜨고 말뚝박기 하는 도중에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가 뜨고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락을 멈춥니다. 계속해서 급락할 것 같았던 주식이 반등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에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자연현상과 반대로 V자로 주식이 올라가며 사람들은 현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부정을 못하게 강제로 사는 것이 바로 V자 반등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말뚝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 등은 매뉴얼은 모두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인간의 심리는 개입할 여지를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니 오를 것 같은데 강제로 팔아야 하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강제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은 자연현상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시장을 따라가며 대응해야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은 시장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쁜 뉴스가 계속되는데도 주가가 오르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